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화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화방을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운영을 거의 맡기고 가끔 화방에서 간단한 강의만 하며 한가롭게 지내고 있네요. 오늘은 많은 분에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자주 사연을 듣는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불타는 사랑이란 뭘까? 열정이란 뭘까? 참 여러모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의 불장난 같은 것 때문에 가정을 저버리고 결국에 자신과 주변 사랑의 인생마저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많은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의 안녕과 행복의 보탬이 되어주기 위함이지 서로의 인생을 불살라가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제 전 며느리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에 의해서 철저히 몰락하고 불쌍한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홀몸으로 아들을 장성하게 키워 대학을 졸업시키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켰습니다. 아이의 아빠 되는 전 남편은 아들이 불과 2~3살이었을 때 바람이 났습니다. 전 남편은 바람이 들켰을 때 가정을 다시 되돌릴 생각이 없었고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해왔죠. 저는 전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인가 지나서 전 남편은 바람났던 애인이 재산을 몽땅 들고 자신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도망쳤다며 저에게 와서 빌며 구걸을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단칼에 전 남편의 애원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갖은 노력과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홀로 남부끄럽지 않게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인이 되고 차마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한눈에 봐도 아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게 눈에 보였죠. 남자친구이자 남편 될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에게도 참 싹싹하게 굴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아들은 제가 겪었던 아픔을 겪을 일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들 부부의 결혼을 허락하고 밀어주었죠. 예쁜 손주도 낳고 얼마간은 이상적인 가족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히만 보일 때였죠. 그런 때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화방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제 동년배의 남자 수강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와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많은 나이지요. 하지만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인 저를 선생님하고 부르며 잘 따라주는 모습도 참 고맙고 기특하게 비춰졌습니다. 매번 강의에 출석할 때마다 좋은 강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저에게 과자나 간식거리라도 하나씩 사다 주곤 했죠. 그 학생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서야 어릴 때 접어두어야 했던 화가의 꿈을 이루고자 열정을 불태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재능도 있고 실력도 금방금방 늘어서 저도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강의 같은 것을 하면 돈을 주고 배우러 오는데도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실력이 늘기까지 어려운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몇 달은커녕 한두 달 안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출석하며 열정도 가득하니 아무래도 각별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학생이 작은 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그동안 감사했다며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대회에 입상하고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된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감사의 뜻으로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난 게 제 인생에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러니 꼭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강의를 하며 오랫동안 봐왔어도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는데요.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그림 얘기가 아닌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참 잘 통하고 이야기도 척하면 척이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서로 깊은 이야기까지 터놓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제자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적에 아내가 바람이 나서 어린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정말 똑 닮은 사연이죠. 그 이후로 저만큼이나 어쩌면 더 많은 고생을 하며 어렵게 아들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광철 씨도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 저도 혼자 아들을 키웠으니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이라면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리 세대에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혹시 아들이 부모가 한 명뿐이라고 차별받을까봐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심했게요. 그런데 그런 고생 다 이겨내고 장성하게 아들을 키워내고 이제는 자기의 꿈을 찾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멋져요. 고생은 많이 했죠. 하지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엄마 없이 자란 마음의 상처가 아들에게 깊이 남아있는 건지 제 아들놈은 아직도 엇나가기만 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못난 탓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산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네요. 부모 마음으로 자식 보기에 아쉽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드님 사진 보니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고 게다가 변호사라니 저라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텐데요. 선생님한테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아들이 사고를 몇 번 쳐서요. 우리 아들도 사춘기 겪은 거로는 어딜 가서 앉아요. 저희는 늦게까지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그 다음 약속을 잡으며 만남은 계속 이어져 갔죠. 굳이 남녀 관계라고 서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제자의 관계가 깊어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스승과 제자나 동년배 친구 관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사이가 되었음을 서로 직감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피차 살림에 대한 아픔이 있고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는 서로를 신뢰하게 됐고 곧 서로의 자식에게도 서로를 소개해 주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꼭 저에게 찾아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그 주에 아들 부부가 찾아오면 미리 운을 띄워두고 그 다음 주에 새 애인을 소개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새로이 찾아온 봄날의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 걱정과 기대를 갖고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막상 아들 부부가 찾아오니 도저히 새 애인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싸워 서로 기분이 상한 듯하였고 그것을 제 앞에서도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자니 저와 시간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라 며느리는 아예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며 그 사실을 저에게 통보하러 온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 당신 아들과 이혼할 거예요. 원래 직접 만나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 아들이 그래도 아줌마는 보러 가야 한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온 거예요. 할 말 있으면 아들한테 하세요. 너 진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이고 뒷목이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들 분명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애도 잘 키우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니? 매주 우리 집 올 때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더니 얼마나 다퉜길래 그러니.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서로 보듬으면서 용서하고 함께 살면 안 되겠니? 부모가 이혼하면 어린 너희 자식은 얼마나 슬프겠니? 그거 다 연기였어요. 아줌마가 용돈이라도 보내주니까 비위를 맞춘 건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다 믿은 거예요?
저 이제 이런 가난한 집안은 지긋지긋해졌거든요. 그렇다고 당신 아들이 얼굴 보고 살 정도로 인물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답답한 집에서 애나 보고 살기도 지겨워져서요. 그냥 잔말 말고 아들한테 이혼에 합의하라고 말이나 해주세요. 아줌마는 구질구질하게 굴지 않을 거죠? 왜? 아줌마도 남편이랑 이혼해봐서 알잖아요. 갈라설 거면 속 시원하게 빨리 갈라서는 게 서로 좋죠. 당신 하는 행동을 보니 결심이 서네.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지. 이런 여자를 착하다고 믿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다니. 그래, 내가 바보였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소리에 도장 찍을 수 있어. 애는 당연히 내가 기를 거고 당신은 어디 그 양아치 같은 남자랑 잘 먹고 잘 사나 보자고. 양아치 같은 남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라기가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어차피 이제 이혼할 건데 바람은 아니죠. 나도 참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겨우 이런 남자한테 깜빡 속아서 몇 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다니. 뭐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지만요. 당신 마지막까지 추하게 이럴 거야? 이혼 도장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엄마,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우리 부부 진짜 문제 많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애 엄마가 전업주부인데도 혼자 집에 있는 애를 본 게 몇 번이나 되는지 몰라요. 애가 배달음식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집밥은 입에도 안 대려고 하고 반찬 투정하고. 애 엄마는 애한테 관심도 없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그럴 거면 엄마나 장모님한테라도 부탁해서 애를 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려 했다니깐요. 아니, 이제 겨우 4살 난 아이를 혼자 두고 어딜 그렇게 다니나. 그렇다고 애를 왜 어디 맡기지도 않나 싶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집안일을 하지도 않고 온 집안이 먼지투성의 난장판인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 몰래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걸 들키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있죠? 너 그거 스토킹이야, 알아? 뭐 하긴 언젠가는 어차피 알게 될 거였으니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리고 그 정도면 내 할 일은 다 했지 뭘 그래? 지금까지 동민이 혼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잖아. 우리 때도 다 그렇게 컸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그래, 그게 애 놔두고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바람 피우러 다닌 사람이 할 말이야? 그래도 나는 네 마음 돌려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혼자 집에서 애 보느라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그 마음 알아주려고 많이 고민해봤어. 그런데 그 노력이 정말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진작에 그 얘기 몇 번이고 했잖아. 쓸데없는 짓이니까 내 마음 돌리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해달라고. 그래야 돈도 많고 훨씬 잘생긴 내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지. 혼외 자식 데리고 새 시집 가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당신이 키워준다니 그래도 마음이 놓이네. 가끔 동민이 만나게만 해줘. 엄마, 진짜 죄송해요. 동민이만큼은 한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노력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나 봐요. 원래 착하던 사람이 잠시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어떻게든 마음 되돌리게 하려고 많이 애써봤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만큼 엄마 손자도 절대 부족함 없이 잘 자라도록 내가 노력할게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벅차구나. 결혼만큼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배신하지 않을 사람과 하길 그렇게 바랬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 며느라.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혼을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니? 다만
애미 된 사람으로서 동민이에게 못난 모습만 보이지 말거라. 영훈이 너도 마음 잘 추스르고 엄마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해. 둘 다 이만 돌아가 봐라. 잠시 혼자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구나. 그야말로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에 가슴에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듯 아려왔죠. 저는 예정되어 있던 화방 강의도 취소하고 몇 날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입맛도 없어서 안색이 금방 수척해졌죠. 생각해보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닌데 아들과 손자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네요. 내가 일찍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 남편이 바람이 나 집을 나가버려서 그래서 그 팔자가 자식 손주들에게도 옮겨간 것이 아닌가 하는 헛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특히 마음고생이 심한 것을 알고 매일 전화를 하며 제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이 심란하고 힘든 것은 본인일 텐데 제 자식이지만 참으로 기특하고 듬직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연인 사이가 된 제 제자도 제가 강의도 하지 않고 큰 고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 찾아와 주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어떻게든 제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메마른 줄 알았던 웃음이 드문드문 터져나오곤 했죠. 제자는 길고 지루한 제 얘기를 깊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줬습니다. 참 잘 생각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줄을 모르고 계속 지냈다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큰 화가 생겼을지 누가 알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연을 끊으려고 안달인 게 차라리 잘 됐죠. 가족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쪽에서 사양 아니겠어요? 아들도 참 사려가 깊고 어머니를 지극히 생각하니 우리 아들과 비교가 돼서 참 부러울 따름이네요. 하하.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원래라면 서로 자식들에게 이미 소개도 다 끝내고 다음 얘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일이 이렇게 돼서 참 미안해요. 미안하기는요. 이렇게 힘든 때인데도 피곤하다며 만남을 거절하지 않아주니 내가 더 고맙죠. 그렇지. 풍경이 참 예쁘고 커피도 맛있는 카페를 알았는데 다음에 같이 갈래요? 주변 관광도 하고요. 바깥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하는데 좋을 거예요. 아들 내외도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거치고 있었고 기타 처리해야 할 일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이라던가 재산권이라던가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 이 일이 빨리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제 더 이상 전 며느리를 볼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들과 제자의 노력으로 서서히 마음을 회복해 갔습니다. 강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이제 카페에 거의 다 왔어요. 조금 외진 곳에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명소예요. 우리같이 나이 있는 커플들에게는 특히 인기가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광철 씨 덕분에 나이 먹고 이런 곳에서 다 와보고 나는 정말 복이 많다니까. 그날은 제자와 미리 약속했던 대로 유명한 카페에 방문했는데요. 그곳은 실버 커플에게도 유명하고 한편으로는 불륜 커플도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데이트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다는 거죠. 우리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녀 커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 며느라기?
그 여자가 여기 있다고요? 혼자 오진 않았을 테고 어디 어떤 놈팡이랑 바람이 나는지 한번 보자. 아유, 그러지 마요. 이미 남남이고 다 끝난 사이인데. 아? 너 이놈의 자식, 민석이 너! 이 새끼가 왜 여기 있어? 그것도 이 여자랑? 제자는 며느리와 함께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갑자기 흉신악살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남자의 머리채를 쥐고 거칠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제자를 봐왔지만 제자가 그렇게까지 벼락처럼 소리 지르며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 광철씨!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니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새끼가 내 아들입니다. 남의 여자를 꼬시는 이 못돼 처먹은 망나니 새끼가 내 아들이라고요. 네? 이게 무슨... 제자는 머리채를 잡은 채로 아들을 카페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급기야 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끼어들지도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린 채 그 상황을 지켜만 볼 뿐이었죠. 사람들이 연신 이쪽을 쳐다보며 수근거렸지만 제자의 엄청난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손대거나 감히 대놓고 구경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자 있는 여자를 꼬시는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어? 그래서 니놈 손에 파탄난 가족이 벌써 몇이야? 이 못된 놈, 못돼 처먹은 놈. 아빠, 이제 그만 좀 해요. 이게 나만 잘못한 거예요? 남편도 있으면서 내가 꼬신다고 홀라당 넘어오는 여자가 더 잘못이지. 내가 입에 발린 말 몇 번 했다고 지 남편도 애도 팽개치고 나한테 다 줄 것처럼 매달리는 여자가 잘못한 거지. 안 그래요? 엄마도 그런 식으로 아빠랑 나 버리고 집 나간 거잖아. 내가 그런 못된 여자들 벌 주는 게 뭐가 나빠요. 어차피 가만히 냅둬도 끼리끼리 바람 피우고 남편 자식 버릴 년놈들인데.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잠깐, 뭐라고요? 민석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거기 있었어요? 뭐 이제 이혼한 거나 다름없고 어차피 지금 말해도 상관없겠네요. 당신 노란한 거예요. 나한테 속아서. 당신 같은 애 딸린 아줌마한테 나처럼 잘난 변호사가 왜 대시를 하겠어요? 그럼 빨리 결혼하자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나 보챈 게 다 빨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쪽 남편이랑 불쌍한 아들 구해주려고 그랬죠. 바람피는 엄마로부터. 혜정씨는 안 넘어올 줄 알았는데 저도 실망이 컸어요. 그러게 그러질 말았어야죠. 너 그만 좀 하지 못해? 제발 거짓말이라고 좀 해줘요, 민석씨. 며느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반면 저는 한번 충격을 겪고 헤어나온 뒤라 그런지 오히려 냉정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고 황당한 소설 같은 일인데 그때는 참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에게 똑같이 악담을 퍼붓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라서였을까요? 저와 제자도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오고 제자의 아들도 돌아갔습니다. 그저 며느리만 그 자리에 남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했죠. 기껏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했던 제자와의 여행은 무산되고 제자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와 제자는 아무런 말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는 모든 게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저에게 마음속 깊이 사과했습니다. 자식의 잘못은 자식의 잘못일 뿐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제자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거리를 두며 서로 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자는 아들과 아이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제자의 아들은 과거에 몇 번이고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번듯한 지위를 활용해 불륜녀를 꼬들겨서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결혼하자며 이혼을 종용하고 막상 여자가 이혼을 하면 뻥 차버리는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하네요. 그것을 이전에 걸려서 엄하게 혼을 냈었는데도 이번에 또 같은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처음부터 갈 곳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아들과 저에게 매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들도 단칼에 잘라내었죠. 한 번 잃은 신뢰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시간이 지나 재산 분할과 양육권 분쟁의 결과도 나왔는데 당연스레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쪽이 전업주부였다면 을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부였던 쪽에게 분할해주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요. 며느리가 내조나 집안일을 소홀히 한 탓에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결혼생활 기간도 짧아서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많이 곤궁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 또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며느리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제자는 아들과의 연을 끊고 오히려 아들의 부정한 증거를 모아서 아들이나 며느리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아들도 이미 끝난 일을 더 크게 만들기는 싫어서 그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우연히 제자와 저의 사이를 알게 되고 사정을 알게 됐는데요. 다 큰 자식의 잘못을 어떻게 부모에게도 묻겠냐며 제가 다시 제자와 만나도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자를 다시 보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아끼고 신뢰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딛고 일어나시기를 바랄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